김해의 한 공장이 애초 약속과 달리 진입로 부분에 토지를 기부 체납하지 않았는데도 시가 공장 사용을 승인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두고 반발이 큽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3년마다 열리던 고성 공룡 엑스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립니다. 엑스포 준비가 한창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지만 반려동물의 학대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고성 공룡 엑스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열립니다. 고성군이 3년마다 열리던 엑스포 개최 시기를 조정해 새로운 시도에 나선 건데요. 공룡 엑스포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듯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실제 은하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공룡 캐릭터는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빛과 공룡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은 올해 열리는 고성 공룡 엑스포에서 처음 선보이게 될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은하를 표현을 해봤고요. 이제 별자리가 된 공룡 그리고 다양한 섬유들을 통해서 좀 새롭게 이전에 공룡 엑스포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올해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3년마다 열리던 행사가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엑스포 성공 여부가 향후 개최 시기에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지고 예산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공룡 엑스포 조직위는 코로나로 운영되지 못했던 AR 공룡 체험존이 처음 개방되고 다양한 기획을 통해 엑스포를 성공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육식 공룡이라든지 또 보다 더 재미있는 테마로 준비하고 있는 퍼레이드라든지 또 주제간에 어떤 변화를 두고 있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10월 달에 작년보다 더 나은 더 멋진 엑스포를 가지고 모시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모험을 주제로 한 고성 공룡 엑스포는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태풍 분류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초강력 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북쪽으로 향하고 있고 5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해상까지 올라올 전망인데 아직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최선영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태풍 흰남노의 세력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1일 15시 기준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최대 풍속이 초속 55m 이상으로 초강력의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래 보기 드문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태풍의 위력이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풍 흰남노는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 30도 내외의 높은 해수면을 통과하면서 열과 수증기를 충분히 공급받아 태풍의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경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미리 대비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하천 범람과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매우 높은 물결로 인해 해상 활동에 유의하시고
특히 조고가 높아져 해안가에서는 월파로 인한 침수와 폭풍의 일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선영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마을 인근에 공장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기반 시설 등을 만들어주고 기부 체납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김해의 한 공장이 애초 약속과 달리 진입로 부분의 토지를 기부 체납하지 않았는데도 김해시가 공장 사용을 승인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는 기부 체납을 결정하는 건 지자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원25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에 들어선 공장. 이 공장과 마을 사이에는 길이 1km, 폭 12m의 왕복 1차선 진입로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2007년 설립 허가를 받은 공장이 2년 뒤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김해시의 기부 체납을 약속한 도로입니다. 김해시의 기부 체납이 완료되면 이 길은 법적으로 도로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의 토지 소유주 4명 중 일부가 기부 체납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장은 기부 체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해시가 당초 약속한 기부 체납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공장 사용 승인을 내줬다는 겁니다. 도로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인 A씨는 김해시가 진입로를 기부 체납받지 않고 공장에 사용 승인을 해준 건 위법이자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에서도 몇 번 가서 이야기해도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지 내가 걔 들어갔는지 몰라도 아무 이런 말 없습니다. 내가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기부 체납되지 않은 도로가 여전히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채 농가 밭으로 분류되면서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공장만 사용하는 도로를 기부 체납받은 후 세금을 들여 관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당시 시장 직권으로 기부 체납 없이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 기부 체납을 약속할 당시 도로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김해시가 뒤늦게 말을 바꿔 공장 승인을 해준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사람에게 차여 다리 뼈가 부러진 새끼 고양이, 또 몸에 화살이 관통된 개, 또 뇌졸중 주인을 살린 강아지는 신체 일부가 잘리는 학대를 당한 채 보신탕집에 버려졌습니다. 차에 매달고 고층에서 던져지고 또 벽에 때리고 이처럼 반려동물 학대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2011년 98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72건으로 10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해자 중에 구속 기소는 전체 0.1%인 4명에 불과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그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불과 5.5%, 56.9%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액수도 2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지난 4월 31년 만에 전면 개정됐는데요. 최대 3년 이하 징역부터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죠. 사법부의 양형 기준과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동물보호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내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실상 삭감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법원본부 창원지부, 경남소방지부, 창녕군 공무원 노조는 3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공무원 임금은 겨우 1.7% 인상이라면서 9급 1호봉 급여가 170여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임금 7.4%를 인상하고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 근무수당 등 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교섭기구를 설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에서 벌어진 침대 매트리스 불법 소각 사태와 관련해 천영기 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천 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소각 행위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분리 가능한 매트리스는 소각 처리하고 포켓형 매트리스는 내년부터 전문 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영시와 남자 프로농구 KBL이 2022년 KBL컵 대회를 통영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31일 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KBL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통영에서 열리는 KBL컵 대회는 정규리그전 열리는 시범 경기지만 고양 대의원 허재 대표이사, KCC 허웅 등 농구 스타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LH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LH 주거복지본부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양산 물금 일대에서 취약계층 120세대를 찾아 명절 식료품을 전했습니다. 한편 두 기관은 밀양과 양산 중심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16개 나라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 대사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안전보건공단은 16개 나라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과 현재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산업인력공단은 송출국 근로자의 교육 수강을 지원합니다. 또 송출국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맞춤형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각 국가별로 온 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해 안전보건 인식 수준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현장 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협약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수를 좀 대폭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 섬을 향하는 귀성객과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12일까지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특별대책 시행으로 해경은 이용객이 많은 여객선과 유도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박 항로 사고 위험 요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창원 특례시 환경실무원 채용 경쟁률이 39.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채용 원서를 접수한 결과 9명 모집에 354명이 지원해 3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 296명, 여성이 58명이었습니다. 창원 특례시는 10월 중 100m 달리기와 50m 달리기, 악력 측정 등 3가지 종목의 체력 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경남시장 군수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21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 시장은 앞으로 2년간 경남 18개 시군을 대표해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 30일 열린 경남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전반기 회장으로는 박일호 밀양시장이, 부회장으로는 구인모 거창군수가 선출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3선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